순서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와 성교육, 그리고 성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성적인 지식으로 성적인 충동을 유발하는 교육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의 지금 국제적인 두 흐름과 우리가 어디 편에 붙어서 싸우고 있는 건가, 그리고 2018년 국제성교육 가이드의 개괄 분석과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항입니다. 인간의 성적인 욕구와 성교육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식욕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과학적인 루트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배고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거 다 건너뛰겠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했는데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에게 식욕이 있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욕구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꽤나 과학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하고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성관계 욕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포괄적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는 상호 존중입니다. 뮤추얼 리스펙트예요. 상호 존중하에는 동성 간에든 뭐 이성 간에든 뭐 소학 간에든 뭐 다 인정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자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뮤추얼 리스펙트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인간이 상호 존중하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애와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성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의 차이점은요.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과 인포메이션으로 그 자체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적인 지식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역동을 일으켜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동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하며 가치관과의 충돌 또는 수치심을 자극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화를 유발하며 결국 조기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지식은 그 아이를 전혀 성애화시킬 의도가 없는 사람에 의해서, 특히 양육자에 의해서 진행됐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성교육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진도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교육의 두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속적 기준과 성경적 기준이라고도 하고 또는 safer sex 교육 또는 safe sex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2018년 성교육 가이드라인, 전세계 가이드라인을 원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말로 이 원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에 의해서. 그래서 오역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번역본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번역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책에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섹슈얼리티를 성적 지향이라고 함부로 번역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그래서 그것은 인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문으로 오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세이퍼 섹스 교육과 앱스티넌스 교육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반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또한 하나의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교육은 safer sex 교육이 즉 어떻게든 좀 더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피하자라고 하는 그 성관계를 교육하는 안전한 성관계 교육이죠. 그래서 safe sex 교육과 safer sex 같은 교육인데요. 그 교육이 99%를 점령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유엔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전문 기구들이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같은 낙태 업계들과 손잡고 또는 창녀 업계와 손잡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캘리포니아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99대 1이에요. 현재 상황이. 우리는 1대 99로 뒤집어야 되고요. 그거 하려고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용할 만한 세이프 섹스 교육이 아닌 앱스티넌스 교육의 장점의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무리 뒤져도.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앱스티넌스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 섹스 교육이 아닌 앱스티넌스 교육은 말 그대로 지킬 건 지키자, 절제하자라는 교육이죠. 이 교육은 현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2009년에 이제 그 세이프 섹스 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이 이제 일반화되면서부터 이 그 앱스티넌스 교육이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좀 씨가 말랐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데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뉴욕주에서 Not me, not now라는 교육했는데요.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간단한 슬로건식 교육만 해도 아이들의 임신율과 낙태율이 떨어졌습니다. Abstinence by choice. 나는 절제를 선택한 청소년이에요 라는 실제 abstinence, 절제성 교육입니다. 즉 성관계할 나이가 아니라 우정을 나눌 나이다 이거죠. 실제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연애 자체도 해롭다고 되어 있어요. 성관계가 아니라 10대 때 연애를 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훨씬 성공적인 결혼과 연애를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키건 지키자고 하는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이 회오리에 그만 많이 묻히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2018년도 국제 성교육 가이드 개발 분석을 좀 지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할 부분은 하고 안 할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죠. 말 그대로 포괄적인 성교육입니다. 인간의 성의 문제를 단순한 성관계라든지 생식기의 문제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경제 문화 모든 영역과 역동을 일으켜서 교육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것 같은데 너무 안 좋게 컴프리헨시브합니다. 그래서 CSE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이 Comprehensive Sex Education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카드라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해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18년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아지나 싶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적용될 때 더 해롭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기구들은 이 책을 같이 그렇죠. 편집하시고 내시고 감수하시고 하신 분들인데 이 5단체의 공통점은 모두 UN 전문기구입니다. 여러분 IMF 뭐 아시죠? 다 UN 전문기구이고요. WHO가 UN 전문기구입니다. UNAIDS도요. 근데 어쨌든 보면 유니세프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대놓고 동성애 옹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78개 동성애 금지 국가에 대해서 그 금지를 해제하라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억제하는 부분은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등 굉장히 노골적이고 심각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옹호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말로만 들어오던 국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지침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살짝 기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앤 우먼으로 정의합니다. 성별을. 일단 성별을 막 좋아하신다 그죠? 맨 앤 우먼이에요. 보이 앤 걸즈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편집을 여러 명이 했구나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anyway. 그래서 맨 앤 우먼이 패밀리를 이러면서 패밀리에 대해서 정의가 좀 잘 나와서 기분이 살짝 좋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취향이죠.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일컫는다 돼 있고 영국 평등법에 보면은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까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 5조에 보면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도 있지만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중요하지만 정체성도 중요하다. 결국 이 성적 취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의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을 일컫는 것이고 젠더 아이덴티티는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타고난 성별이 일치하지 불일치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교육을 하는 게 이제 그 지금의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제 성교육 표준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와 그다음에 성전환에 대해서 강조하고 존 머니가 굉장히 강조했던 젠더 롤이라는 단어, 즉 타고난 성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별 역할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강조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별, 바이올로지컬 섹스보다는 젠더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합니다. 성별 정체성. 그래서 이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뉴욕시 인권국에서 말하는 그 31가지 아이덴티티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바이올로지컬 섹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나 어저께까지는 아저씨였는데 오늘부터 아줌마거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휴먼 라이트야.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휴먼 라이트를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아이들 이제 펜실바니아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아동학대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저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포괄적 성교육이 젠더 아이덴티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잘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 영국은 2008년도에서 18년 사이에 성별 전환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4,00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굉장히 핵심 아젠다가 되고 있는 젠더 브레드 퍼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별 정체성이 생물 성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까지 모두 아울러서 자신의 성별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 교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익스프레션 하라는 거죠. 그러다 이건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누가 찍어줬어요. 나의 바디는 남자지만 나의 아이덴티티가 여자라면 그것을 종합해서 익스프레션 하라는 거죠. 이게 포괄적 성교육 도구입니다. 컴프리헨시브 섹스 에듀케이션 도구입니다. 성교육 도구이고요.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메일도 아니고 피메일도 아닌, 즉 바이올로지컬 섹스가 아닌, 그렇죠, 성별 정체성 표시를 시킵니다. 정체성대로 살아라. 이건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된 책이지만 이미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10,000 Dresses. 어릴 적부터 얼마든지 성별을 바꿔도 되고,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막으면 안 된다. 그걸 무조건 인정해야지 그것이 우정이고 휴먼 라이트다. 그리고 페어런트 가이드북에도 보면은요, 이게 참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막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바이올로지컬 섹스가 아니라 젠더 아이덴티티에 집중할 것을 얘기하며, 태어났을 때 아이의 성별을 guess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추측이죠? 그래서 girl일 수도 있고 boy일 수도 있고 both neither. 근데 just be 나다우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다움 직장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나다우면 된다. 그래서 나다움 직장에 대해서 우리 박은희 대표님께서 좀 다뤄주실 텐데, 나다움 직장이 추천한 260여 권의 책을 모두 샀습니다. 사서 협회에서 좀 분석을 했는데 정말로 시켜간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그 성전환을 하는 아동들은 증가하고 있고 성별이 바뀌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조를 9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호모포비아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호모포비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로 이제 죽을 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호모포비아를 차단하고 차단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호모포비아로 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런던에 갔다 왔는데요. 12살짜리 조엘이라고 한 나이가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믿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발언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로 굉장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진짜 돌을 맞았어요. 왜? 걔는 호모포비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믿는 애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어리더라고요. 아직도 이를 교정하고 있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은 그런 친구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해를 방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젠더 인이퀄리티를 하면, 근데 이제 이 젠더 인이퀄리티는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소위 그 단어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러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보이 앤 걸즈 이렇게 나와요. 보이가 막 반갑죠, 막. 그래서 이제 보이 앤 걸즈의 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하려다 보니까는 약간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전혀 제정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호 존중했다면은, 동의하에 했다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한 번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자, 포괄적 성교육 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미국 전역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It's Perfectly Normal입니다. 아마 여기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다 그러고 살아 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면은 성관계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기대다.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관계는 부부지간에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절제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특히 뭐 이제 상대방이 메일이든 피메일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냥 동의했으면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포괄적 성교육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네덜란드도 역시 보시면은요, 그냥 뭐 최근입니다. 그 몸을 이렇게 훌딱 보여주는 이거 모자이크 처리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디에 대한 바디 인테그리티 교육이에요. 나의 신체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네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여 이루어지는
성교육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바바리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걸 너무 포괄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제큘레이션 하느냐, 어떻게 이제 삽입을 하느냐 다 나왔습니다. 그 이제큘레이션까지 나오다 보니 9세, 11세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지식이 과도하게 주어지면 성애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끼워보기 실험을 해요. 시험을.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자녀가 막 이렇게 질 장난감과 이제 응병 장난감을 막 끼워보면서 막 이 성적 호기심에 불타오르면 막 좋겠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괄적 성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청원이 이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건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것이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반인들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맨 앤 우먼을 언급하면서 제정신이 오는가 싶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맨 앤 우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애화시키기 위해서 쓸 때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주동하고 있는 세력 중에 미국에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IPPF, 아까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단체인데요. 이거 지금 제대로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책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성적인 쾌락과 스티뮬레이션, 섹슈얼 스티뮬레이션, 성적 자극을 막 할 줄 알아야 돼요. 9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성적인 자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베이트하고 자위하고 어디를 더듬어야 more pleasurable, 어디가 더 쾌락적인가를 알아야 되는 나이. 그래서요, 이제 아이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no 하면은 자위도구를 써야 되는데 당근 오이 바나나 얘기를 한번 제가 했었고요. 이 책에 보시면은 어디를 더듬어야 뭘 플레저로 한지,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로 책이 나오고 있고 아이들이 성중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했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뭐 하든 할 수 있으며 질외 사정이라고 그러죠. 질외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만만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리스판스, 내 몸이 어떻게 성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리스판스, 피드백, 스티뮬레이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콘돔 찬양 일색이지 절제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사후 응급 피임약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실제로 프랑스는 이대로 시행하느라 굉장히 10대들에게 응급 피임약을 무료로 많이 살포했고 최근에 25세까지 무료로 살포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포괄적 성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낙태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응급 피임약을 살포해서 낙태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피임 교육 위주로 강조를 하다 보니 실제로 너무나 많은 피임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성교육의 해외 사례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포괄적 성교육 사례책, 그리고 이런 동성애 옹호하지 않으면 뭐 낙인이 내모네 하면서요, 굉장히 차별금지법을 어긴 사람들을 고발 고소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이퍼 교육이에요. 세이퍼 섹스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 성교육 단체, 캘리포니아 교육청에 들어가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성교육 끝내야 되네요. 잠깐만 1분만 더.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육청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성교육 단체들 아예 추천하고 있고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링크를 들어가서 캡처를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HR 휴먼 라이트 캠페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퀴어 축제 옹호단체인데 성교육 단체로 캘리포니아 교육청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ducate for Youth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은 콘돔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 예방한답시고 굉장히 이제 사실 성관계 자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게이인가봐, 난 양성애자인가봐, 난 동성애자인가봐, 이런 청소년들이 자기 간증적으로 쓴 책들을 $2에 팔면서 아이들이 이걸 장바구니에 담도록 하는 것이 Educate for Youth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칼레티는 창녀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IPP에는 낙태업계라고 한다면 이건 창녀업계인데, 이 창녀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카트에 콘돔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쇼핑몰도 같이 이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ACLU는 촬영지법을 위반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하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교육청에 고발 고소했을 때 열심히 그 아이들 위해서 싸워준 ACLU가 성교육 단체가 되어버렸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분명히 낙태업계인데도 굉장히 심하게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뺐네요. 그래서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심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유엔 일부에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등교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그 이제 시트아웃 캠페인 등교 거부 운동 그리고 아예 교복을 아니죠 유니폼 맞춰 입고 성교육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렇게까지 되기 전에 결론은 저항이에요. 저항을 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사를 부를 거냐. 그래서 강사 양성을 확실하게 해서 학교로 보내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안 제시와 반대를 같은 비율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문제점 제기에 끝날 수밖에 없는 주제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